안녕하세요. 강의가 막바지로 다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시 문자열 데이터 타입에 관련된 주제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문자열 데이터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 공부를 했었죠. 그런데 아직도 배울 게 남았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배울 주제는 문장의 패턴에 관한 주제로 조금 흥미롭게 들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24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규 표현식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규 표현식은 영어로 regular expression이라고 하고요. 줄여서 이런 식으로도 말합니다. 그리고 한국말로도 정규 표현식 너무 길어서 정규식 등으로 줄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이 정규 표현식이라는 건요, 문자열의 특정 패턴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는 이제 숫자 6자리가 나오고 하이픈이 나오고 숫자 7자리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규칙을 하나의 패턴으로 딱 이것만 만들어 놓으면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런 식으로 딱 매치를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날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숫자가 4개 나오고 숫자가 1개나 2개 나오고 숫자가 1개나 2개 나오고 라는 식의 이제 패턴을 만들면 모든 날짜의 이제 형식이 이런 문자열 하나로 이제 모든 날짜에 해당하는 문자열들이 여기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숫자 알파벳 예를 들어서 숫자, 알파벳 소문자, 알파벳 대문자, 모든 문자 등이 한 번 이상 등장한다, n번 반복된다 라는 식의 규칙들을 조합해서 이렇게 패턴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규 표현식입니다. 그럼 이게 왜 필요한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이 정규 표현식을 잘 알면 할 수 있는 일들을 2가지 소개시켜드리면, 우선 첫 번째로 그 해당 패턴에 해당하는 문자열을 추출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굉장히 긴 문자열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해보겠습니다. 가령 10년치의 뉴스 기사를 여러분들이 스크랩을 해놓은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굉장히 큰 텍스트 파일에 저장이 되어 있으면 거기서 날짜들만 추출을 해와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쓸 수 있고, 아니면 어떤 패턴에 해당하는 문자열을 다른 문자열로 치환을 한다 하는 기능도 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정규 표현식이라는 건요, 이제 파이썬에서만 있는 개념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통용되는 이제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게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조금씩 이제 쓸 수 있는 방법이 다른데, 파이썬에서는 RE 패키지에서 정규 표현식 관련 함수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RE 패키지는 표준 라이브러리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파이썬을 설치하실 때 이미 같이 여러분 컴퓨터 어딘가에 다운로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import RE 하고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 RE라는 건요, regular expression의 약자입니다. 이 RE 패키지 안에 굉장히 많은 내장 함수들이 들어있는데 오늘 그거 다 못 배우죠. 그래서 제가 쉽고 금방 배울 수 있는, 금방 이해할 수 있는 함수 2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수는 find all 이라는 함수입니다. 이 find all 이라는 함수는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워드나 PPT 같은 파워포인트 같은 데서 컨트롤 F에서 어떤 문자열을 찾겠다 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 기능에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력된 문자열, 여기 string이라는 파라미터를 받아서 이 패턴에 해당하는 모든 부분을 찾겠다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얘를 쓰려면 R이라는 패키지 안에 find all 함수를 호출해 주시면 되고요. 파라미터, 패턴과 스트링에 대한 값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함수는 sub이라는 함수입니다.
이 sub 함수는 찾아서 바꾸는 기능 있잖아요. 어떤 걸 찾아서 바꾸는 기능,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력된 문자열 중 이 스트링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패턴에 해당하는 모든 부분을 REPL로 바꿔라, 대체해라. 그래서 이거는 replace의 약자입니다. 이런 기능을 하는 게 RE 패키지의 sub이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내장 함수를 가지고 오늘 파이썬의 정규 표현식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정규 표현식은 크게 일반 문자와 규칙 문자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우선 일반 문자는 글자 그대로가 패턴인 문자들입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정규 표현식 패턴 이렇게 만들거든요. R이라는 걸 스트링 앞에 붙여줘서 얘가 패턴이다 라고 인식을 시켜주는 건데, 이렇게 hello라는 패턴을 만들었다면 이 hello라는 패턴에 매치되는 문자열은 hello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find all 함수를 써볼게요. RE 패키지에 있는 find all 함수를 쓸 건데, 패턴이라는 파라미터 안에는 이렇게 hello라는 패턴을 넣어주고 스트링에는 hello world라는 문자열을 넣어줬습니다. 그럼 그 결과를 봤더니 매치된 결과, 이 find all이 매치되는 걸 모두 찾아라 하는 거였죠. 근데 매치되는 건 hello밖에 없습니다. 이번엔 바꾸기 함수 sub 함수를 써서 hello에 매치되는 걸 이제 소문자로 시작했죠. 대문자로 시작하도록 바꿔봐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니까 hello world가 이제 대문자로 시작하는 문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번 문자는 글자 그대로가 패턴인 문자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게 한 가지 더 있는데, 우리 escape 코드 배웠었죠? 그 escape 코드도 여기 1번 문자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패턴에 이렇게 줄바꿈 문자를 넣어주면 hello 하고 이 줄바꿈 문자 hello 하고 줄바꿈 문자를 이제 스트링에 넣어줬어요. 그럼 이 패턴, 줄바꿈 패턴이 인식되는지 봤더니 네, 이 패턴만 딱 인식을 해서 이 문자만 그대로 가져와 주네요. 그리고 이 부분을 바꿔라 해서 이제 replace를 이렇게 넣어줬더니, replace 할 대상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문자인 거죠. 그래서 즉 이 패턴에 해당하는 걸 지워라 하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이 re.sub 이라는 함수는. 그래서 그 결과를 봤더니 이 줄바꿈이 사라진 이제 줄바꿈이 사라진 효과가 있죠. 이런 식으로 1번 문자는 글자 그대로가 패턴인 문자들을 의미한다. 네, 그럼 1번 문자 말고 이제 규칙 문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규칙 문자들에 대해서 공부를 쭉쭉쭉 해볼 텐데, 이 규칙 문자에 해당하는 건 어떤 걸 선택한다든지 반복한다든지 등의 패턴을 만들어내는 문자들입니다. 거기에는 뭐 이런 이제 기호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 각 기호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배워볼 규칙 문자는요, 이렇게 생긴 네모난 괄호입니다. 우리 이거 리스트 만들 때 굉장히 많이 썼던 괄호죠. 그 괄호 안에 뭔가를 넣어주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문자들의 집합이 만들어집니다.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중복이 없는 그룹을 뜻한다고 배웠었죠, 우리. 예를 들어서 이 괄호 안에 hi를 넣어주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문자가 집합의 원소가 됩니다. 이렇게 h 하나가 원소가 되고 i 하나가 원소가 돼서 이렇게 생긴 hi라고 생긴 문자 집합에 해당하는 문자열은 h와 i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모난 가로로 그 집합을 만들고 이 안에 h를 넣어주고 i를 넣어줬습니다. 이번엔 느낌표를 넣어줬어요.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문자열은 h랑 i랑 느낌표 이렇게 세 개가 되고요. 물음표를 넣어줬습니다. 그럼 물음표를 넣어주면 이렇게 네 가지의 문자가 포함된 이제 문자들의 집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치되는 문자열은 네 가지가 됩니다.
예제를 보시면 이제 제가 이 문자 집합 안에 B, C, E, H, R을 넣어봤어요. 그럼 각각 매치되는 문자열은 B, C, E, H, R이고요.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되냐면 이렇게 B, C, E, H, R 뒤에 AT라는 알파벳을 붙여주시면 여기에 해당되는 문자열은 이 패턴에 해당되는 문자열은 bat, cat, eat, ate, had, read 이라는 단어들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문자의 집합을 활용해서 단어들을 만들어 봤고요. 앞에서 했던 헬로 월드 예제를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헬로 월드라는 문장에서 이 패턴에 해당하는 문자열들을 모두 추출해라. find all을 쓸 건데 이 패턴은 어떤 거를 의미하냐면요. 헬로우라는 말을 하는데 이게 소문자로 시작해도 되고 대문자로 시작해도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헬로우라는 결과가 잘 추출됐네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스트링에서 스몰 h 대신에 소문자 h 대신에 대문자 h를 넣어서도 한번 결과를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바꾸기 함수를 써봤는데 이제 hello 대신 hi로 바꿔라 했더니 hello 부분이 이렇게 hi로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문자 집합을 만들 때 굉장히 많이 쓰는 게 알파벳 소문자 집합, 알파벳 대문자 집합 이런 식으로 A, B, C, D, E, F, G, H 이렇게 쭉쭉 해서 G까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집합을 만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숫자 또한 0, 1, 2, 3, 4, 5, 6, 7, 8, 9가 포함된 집합을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쉽게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줍니다. 이렇게 중간에 하이픈을 넣어서 범위처럼 지정을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나는 5보다 4보다 큰 숫자만 필요하면 5, 6, 7, 8, 9를 하고 싶으면 5, 9 이렇게 해서 이제 문자 집합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스몰 a부터 캐피탈 G까지 하이픈으로 묶어주시면 알파벳 대소문자가 다 포함되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그냥 이렇게 나란히 써주시기만 하면 모든 한자리 숫자와 알파벳이 모두 하나의 집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시로 영어관 좌석 같은 경우는 무슨 열, 몇 번 좌석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무슨 열 할 때는 알파벳이 많이 들어가고 몇 번 자리 할 때는 숫자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 패턴을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A부터 G열까지 있는 이제 상형관이고 거기서 이제 또 1번부터 5번까지 자리가 있습니다. 각각. 그럼 여기에 매치되는 문자열들은 A열 1번, A열 2번, A열 3번, A열 4열, A열 5번 그리고 B열 1번, B열 2번, B열 3번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쭉 해서 G열 5번까지 요렇게 문자열들이 매치가 됩니다. 이제 예시 코드를 봐주시면 이렇게 당신의 좌석은 FR 9번입니다 라는 문장이 있을 때 여기서 이렇게 패턴, 이런 패턴을 넣어주면 이 문장 안에서 이렇게 FR 9번이다 라는 문자열이 추출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나는 범위 말고 진짜 이 하이픈 자체를 문자 집합에 포함시키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냥 이렇게 뭐 범위 끝난데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아니면 그냥 요거 범위 어떤 문자 사이에만 안 들어가면 얘 이렇게 해도 얘 그냥 하이픈으로 인식되거든요.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혹시 나는 꼭 이렇게 쓰고 싶다 하면 이렇게 역슬래시 하나 넣어주시면 얘는 스몰 a, 스몰 g 그리고 하이픈 이렇게 3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문자들의 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럼 문자들의 집합을 배웠잖아요. 그럼 집합할 때 우리 차집합 개념 많이 배우죠? 그것도 여기서도 이제 차집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자 중에 어떤 문자를 빼라 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뭐에서 빼냐가 궁금하실 수 있는데 그냥 모든 문자에서 뭘 제외한 문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웃음 표시가 이 괄호 시작 바로 뒤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내용물이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띄어쓰기가 들어가지 않거나 뭐 이렇게 잘 주의를 해주시고요. 이게 만약 띄어쓰기가 들어가면 그냥 집합으로 인식이 돼서 공백 문자 하나도 원소고 이렇게 웃음도 원소고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의 원소가 있는 문자 집합이 만들어지니까 여기 꼭 공백 안 들어가도록 잘 유의해 주세요. 그래서 이 웃음 표시 뒤에 나오는 모든 문자를 제외한 문자로 집합을 만들겠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괄호 웃음 0 하면 0을 제외한 모든 문자가 포함이 됩니다. A, B, C, D, E, F, G, 기억, 니은, 디귿, 뭐 가나다라, 마와사 다 포함되고요. 느낌표, 물음표, 별표, %, 달러 표시, 사, 골뱅이 다 됩니다. 그래서 0을 제외한 모든 문자가 여기 포함이 되는 거고요. 숫자를 제외하겠다 하면 여기서도 이렇게 범위 지정해서 차집합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를 제외해라. 이런 식으로 되고요. 이게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스트링을 1열, 2열, 3열, 4열, 5열, 6열, 7열, 8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패턴은 4열만 제외한 숫자 4만 제외한 열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find all 함수 안에 넣어봤더니 이 씬 넘버 결과가 1열, 2열, 3열까지는 잘 나왔는데 4열만 쏙 빠져 있죠. 그래서 4열만 쏙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열을 제외한 몇 열이라는 문자열을 잘 추출해냅니다. 이런 차집합들, 이런 문자들의 집합도 많이 쓰는 것들이 있어요. 뭐 숫자들의 집합,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자주 쓰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뒀습니다. 그래서 백슬래시 D 같은 경우는 숫자들을 의미합니다. 숫자 집합이고요. 백슬래시 W는 단어를 구성하는 문자들의 집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W가 word에서 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단어를 구성하는 문자들의 집합인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우리 변수명 장명할 때 변수명에 쓸 수 있는 문자들 하고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거기에 해당하는 문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알파벳 대소문자, 숫자, 그리고 언더바까지 포함이 되고요. 이제 백슬래시 S 같은 경우는 공백 집합입니다. 이 집합 안에는 이렇게 띄어쓰기, 스페이스바 하나 있는 것도 포함되고 이제 탭 문자, 줄바꿈 문자까지 포함이 되고요. 여기 뒤에 있는 것들도 다 공백인데 저희 안 배워가지고 그냥 이런 거 있구나라고만 보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이렇게 백슬래시 소문자 D가 숫자들의 집합이었다면 백슬래시 대문자 같은 경우는 숫자들을 제외한 집합들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들의 차집합인 거죠. 그래서 숫자들 제외한 게 되는 거고 여기서 또 이렇게 백슬래시 W에서 W를 대문자로 바꿔주면 이 단어를 구성하는 모든 문자들의 집합의 차집합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백슬래시 캐피탈 S가 되면 공백을 제외한 모든 문자가 됩니다. 백슬래시 대문자 S 하면 이제 공백 제외한 문자열들의 집합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점이라고 하는 건 약간 이 점이라고 하는 문자는 모든 문자 집합을 의미합니다. 이제 여기는 다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사실 파이썬 외에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여기에 이게 줄바꿈 문자가 포함되는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파이썬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줄바꿈을 제외하고 있고요. 혹시 이 줄바꿈을 꼭 여기 이 점 안에 포함을 시켜서 뭔가 규칙을 작성하고 싶다고 하면 여기 이 내장 함수들에 이제 flag라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flags라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여기를 re.all 이라는 이제 변수로 이제 설정을 해주시면 이 안에 줄바꿈이 잘 포함이 됩니다. 예시 코드를 봐주시면 이렇게 스트링이 1 줄바꿈 2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생긴 스트링에서 이제 패턴을 점으로
넣었더니 어떤 것들이 추출되냐 하면은 1이 추출됐고요. 1이 추출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플렉스에 다 5를 넣어주시면 이렇게 1, 2 외에도 이렇게 줄바꿈 문자도 같이 추출이 되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점은 모든 게 다 포함된다라는 것까지 문자들의 집합을 표현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규칙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주제로 넘어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뭐 지금까지는 문자 집합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배워봤다면 이제는 규칙을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한 주제로 넘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규칙에 대해서 좀 볼게요. 물음표라는 문자가 나오면요. 물음표 직전에 나온 문자가 0회 또는 1회 나오는 패턴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이 물음표 하면 이 패턴에 해당하는 문자열은 H 하나만 나오거나 하이라는 문자열이 해당됩니다. 또 키역하고 물음표를 해주면 여기에 해당하는 문자열은 없거나, 왜냐면 0회가 있거든요. 그렇죠? 0회가 포함돼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거나 키역이 하나 나오거나 하는 규칙입니다. 그럼 이번에 제가 find all 함수에 이런 식의 패턴을 넣어봤습니다. 이제 여기 물음표가 있죠. 이 물음표 앞에 있는 문자를 살짝 이렇게 가려보니까 컬러라는 0단어예요. 그리고 U가 딱 생기니까 컬러긴 컬러인데 이게 영국식 스펠링이죠. 그래서 이런 문장을 제가 스트링으로 넣어줬습니다. 컬러라는 단어는 이제 컬러가 됩니다. 영국식 영어에서. 이런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런 문장을 넣어줬더니 추출되는 단어가 이렇게 컬러라는 것도 있고 컬러라는 이제 영국식 표기법도 나오죠. 이렇게 하나의 패턴으로 두 가지의 이제 단어를 추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반복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반복과 관련된 규칙 문자인데요. 이번에는 반복에 관련된 규칙 문자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별과 덧셈기호에 해당하는 건데요. 별은 0회 이상 반복한다 라는 뜻이고요. 덧셈은 1회 이상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별 같은 경우는 별 직전에 나온 문자가 0회, 1회, 2회, 3회, 4회, 뭐 100회, 200회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이하고 별표로 했다면 H도 매칭이 됩니다. 0회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이도 매치가 되고 하이하고 I도 이렇게 하이도 이제 매칭이 되는 거죠. 그리고 키역하고 별이 있으면 없는 경우 포함, 키역 하나, 두 개, 세 개 쭉쭉쭉쭉 해서 매우 많은 경우들이 다 이렇게 하나의 패턴으로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점점 이 정규 표현식이 파워풀해지죠. 이번에는 이제 덧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덧셈 기호 직전에 나온 문자가 1회, 2회, 3회, 점점점점 이렇게 여러 번 반복되는 패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이 더하기에 해당하는 문자열은 하이도 되고요. 하이도 되고 하이도 됩니다. 그리고 키역 덧셈 기호하면 키역이 하나, 두 개, 세 개, 점점점점점 이렇게 무수히 많게 나오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한 패턴으로 이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몇 회 이상 반복해라 라고 이제 규칙을 정해줄 수도 있지만 정확히 몇 번 반복해라 아니면 몇 번에서 몇 번 반복해라 아니면 몇 번 이상 반복해라 몇 번 이하 반복해라 정도 이렇게 반복 횟수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이하고 이렇게 대괄호 2에 해당하는 문자열은 하이라는 문자열이고요. i가 두 개 나오는 거죠. 그리고 키역하고 1, 5에 해당하는 문자열은 키역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하고 여기 5개까지 포함입니다. 여러분은 수정해 주세요.
기억이 5개까지 나오는 문자열까지 해당되고요. 예시로 한번 날짜에 해당하는 이제 정규 표현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같은 경우는 몇 년, 몇 월, 며칠의 형식인데 그 앞에 이제 숫자가 4자리 와라 하는 겁니다. 우리 이거 숫자들의 집합인 거 배웠죠? 숫자가 4번 반복되고 숫자가 1번 또는 2번 반복되고 숫자가 1번 또는 2번 반복되는 패턴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라 하고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find all 함수에 이렇게 넣어봤어요. 패턴을 넣어주고 오늘 날짜는 2025년 1월 1일입니다. 라는 문장을 넣어봤더니 추출된 문자열은 2025년 1월 1일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이 1번 또는 2번에 해당하는 숫자들인 거죠. 여기는 이제 4번, 숫자 4번 나와라 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문장, 올해 설날은 2025년 1월 29일입니다. 라는 문장에서 이번에는 여기는 숫자가 2번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 매치가 됐네요. 네, 이런 식으로 반복 횟수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주 간단한 이제 정규 표현식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이렇게 배우고 나시면 이걸 도대체 어디다 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 표현식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이제 뉴스 기사, 이제 웹 크롤링이라고도 하고 웹스크래핑이라고도 하는 내용인데요. 이제 인터넷에 작성되어 있는 수많은 뉴스 기사들을 다 긁어와서 얘를 뭐 어떻게 정리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거를 좀 이제 실습 과제로 해보면서 정규 표현식의 이제 파워풀함, 이제 필요성을 좀 같이 보고 싶었습니다. 전 이걸 하기 전에 보통 이제 웹 크롤링, 웹 스크래핑은 HTML이라는 웹을 구성하는 언어를 가져옵니다. 이걸 어디서 가져오냐면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떠한 뉴스, 기사 같은 걸 하나 열어보시고요. 여기 F2 버튼을 눌러보세요.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F2 누르시고요. 맥 쓰시는 분들은 펑션 키 같이 눌러주셔야 되거든요. 펑션 키 눌러서 이렇게 F2 눌러보시면 우리가 그동안 우리 눈에 안 보였던 이런 HTML 코드가 눈에 보이실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이런 웹사이트들은 이런 식의 코드들로 이루어져 있던 겁니다. 이 실체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HTML 코드를 가지고서 내가 가져오고 싶은 이런 내용들을 이제 다 긁어서 뭐 사후에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람들이 뭐 좋아요를 몇 개 눌렀는지, 화나요를 몇 개 눌렀는지, 뭐 어떤 기사는 뭐 댓글을 분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가져오고 싶은 부분이 뭐 이 부분이다 해서 이렇게 이 버튼 누르고 이렇게 올려보시면 해당되는 내용을 얘가 이렇게 열어주거든요. 클릭해보시면 이렇게 HTML 코드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웹페이지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좋아요 개수를 내가 가져오고 싶다 하면 여기 있죠? 좋아요 25라는 값이 여기 있습니다. 뭐 팬이에요 하는 부분도 이렇게 4라는 숫자가 여기 딱 들어가 있죠. 그래서 웹페이지들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원래 이제 웹 크롤링을 하면 이제 자동화를 해서 이제 모든 뉴스 기사 페이지에 방문을 해서 모든 기사에 있는 HTML을 다 긁어와라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이썬 코드를 짜는데 오늘은 이 기초 과정에서는 그거를 할 수는 없고 제가 간단하게 한 뉴스 기사의 HTML 일부를 이제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news.txt라는 파일을 드렸고요. 거기에 이제 HTML 코드가 들어있고 거기서 원하는 정보를 추출해보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해결하셔야 할 3가지 과제. 첫 번째는요. 우선 제가 드린 파일을 여러분들의 작업 공간에 저장을 하세요. 그리고 작업 공간에 있는 news.txt 파일을 열어서 모든 줄을 읽어오세요. 모든 줄을 읽어오시면 됩니다. 우리 이거 배운 지 좀 됐는데 파일이라는 객체 만들어서
이제 로컬 컴퓨터에 있는 파일 읽어오는 방법 했었죠? 이거 이용해서 이제 파일 읽어오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그걸 열어보시면 우리 눈에 이제 딱 깔끔하게 보이는 상태는 아닙니다. 굉장히 불필요한 정보들도 많고 의미 없어 보이는 부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삭제해 보면 됩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이건 참 그냥 보시면 되고, 힌트를 드리자면, 이제 sub 함수를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하는 정보들을 추출해보자. 헤드라인은 뭔지, 본문은 뭔지, 기자 이름은 뭔지, 언론사는 어딘지, 이거 작성일은 언젠지 등등을 이제 추출해보면 되는데, 우리 이거는 find all 함수 쓰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진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여러분들께서 해결하셔야 할 과제고요. 과제 내용들은 충분히 이 PPT를 보고 여러분들께서 따라서 하실 만한 내용입니다. 제가 자세히 작성을 해놨어요. 그걸 보시고 과제 한번 차근차근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규 표현식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저는 정규 표현식을 처음 접했을 때 퍼즐 같다고 느껴서 굉장히 재밌게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기분을 느끼셨길 바랍니다. 다음 강의는 이번 과정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챗 GPT와 함께 코딩하기라는 주제를 준비해봤는데요. 어떤 내용이실지 궁금하시죠? 가볍지만 유용한 팁들을 모아서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니 가뿐한 마음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